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2월 6일 오늘은 리튬 수혜 중에서 미국의 중요한 기업인 니벤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리튬에 대해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니벤트, 에버몰, 다음에 SQM 이런 종목들은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강봉 리튬, 천재 리튬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뭐 경암형, 다음에 염호형 뭐 이런 것들 대충 다 공부를 좀 하신 거죠. 네,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대한 구별. 수산화 리튬은 주로 우리 많은 삼원계에 사용되는 고급 리튬이 수산화 리튬이다.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은 우리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핸드폰에 사용되는 것들은 탄산 리튬이다. 그 다음에 경화명 주로 광산에서 추출된 것을 경화명이라고 그러죠. 경화명. 다음에 이제 호수에서 주로 추출되는 것을 염호형 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호수에서 추출되면은 수산화 리튬으로 갔다가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탄산 리튬으로 가서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는 방법. 가공이 있을 때 여기서 또 직접 DLE라고 직접 추출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암형은 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둘 다 동시에 다 추출이 된다. 이런 것들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뭐 여러분 금양, 엘크론, 한택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그렇죠? 유일에너테크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전편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기업 리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 시총은 6,539, 6조 5,390이요. 6조짜리 큰 기업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5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거의 5달러 정도였던 것들이 28달러 있으면 5년 동안 5배, 매년 한 배씩 컸다는 건데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되죠. 제가 봐서 10조까지는 한번 가볼만 하다. 그래서 니벤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좀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10조까지 한번 견뎌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니벤트는 어떤 기업인가? 글로벌 5위 기업의 리튬 생산 기업이다. 니벤트는 글로벌 리튬 시전 점유율 5위 기업으로 22년 예상 판매량은 약 2.3만 톤 LC를 이탈한다. 네, 리튬은 기초 그 단위가 LC라는 단어를 쓰네요. 리튬 카보네이트 이퀴블런트 LC 이런 정도는 또 우리가 뭐랄까 교양으로 좀 알아줘야죠. 2021년 매출 기준 비중은 수산화 리튬이 49%, 수산화 리튬 의약품 및 시약에 사용되는 부틸 리튬이 25%, 그 다음에 탄산 및 염화 리튬이 17%, 기타 9%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즉 수산화 리튬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네요. 수산화 리튬이 어떤 리튬이라고 그랬습니까? 2차전지 우리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자동차 배터리 EV에 사용되는 좋은 리튬이 수산화 리튬이다. 탄산 리튬과 염화 리튬은 17%밖에 생산이 안 되네요. 수산화 리튬, 고급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다.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방 산업별 매출은 절반 이상이 에너지 스토리지 용도이다. 즉 전기차라든지 ES 같은 에너지 스토리지의 용도로 사용되겠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양이 판매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나 중국에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글로벌 리튬 기업의 점유율을 보면 에버머리 22%, 다음에 칠레 SQM이 21%, 겜팽이라고 그러네. 겜팽, 탄키, 리벤트, 아더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마라고 SQM, 리벤트 뭐 이것은 북미의 유명한 기업들이죠. 티안키, 깐팽 이런 애들은 중국 기업인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49%,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NCA의 삼원계에 사용되는 고급 리튬이라고 볼 수 있다. 부틸 리튬이 25%, 탄산 및 염화 리튬이 17%, 굉장히 수산화 리튬에 특화된 그러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양극재를 만든 기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5위다.
자, 첫 번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 코로나 완화 방침의 수혜주다. 중국 제로 코로나 방침 완화 가능성이 여전히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침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현실화될 경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는 전기차 판매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스트 되는 거죠. 네. 지난주 비출 금속 중 전기동과 더불어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시작이 제로 코로나 방침이 완화될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 즉 전기차 시장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라고 생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소재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동사의 생산 능력과 증설, 투자에 대한 그 효과죠. 동사의 실적은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중장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탄산 리튬 생산 능력은 2022년 2만 톤 LC에서 2050년 7만 톤 LC로,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은 2022년 3만 톤 LC에서 8.9만 톤 LC로, 네, 수산화 리튬이 중요하죠. 판매량 역시 2.3만 톤 LC에서 5에서 6.3만 톤 LC 2025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의 경우 아르헨티나 페닉스 염호 광산을 기준으로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어떤 리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트북이나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러한 리튬이 탄산 리튬이다. 수산화 리튬은 우리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죠. 2023년 중국 증설 1.5만 톤이 2025년부터는 캐나다 네스카마에서 3.4만 톤 증설이 예정이 되고 있다. 수산화 리튬은 23년 중국에서 1.5만 톤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25년부터는 캐나다에서 3.4만 톤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즉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증설을 해서 막 물량이 생산될 때가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네스카마 프로젝트는 스펀디먼트 광산에서 생산된 정강을 피드스탁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 일관 공정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스포디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련 기술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스포디뮴 광산이라는데 이 스포디뮴이 뭐냐? 이 스포디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석이죠. 스포디뮴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소계열 보석이 이제 무색에서 엷은 황색의 색감을 지닌 그러한 보석이 스포디뮴이라는 보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이러한 광산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거죠. 동사는 이미 미국 내 베시머너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 광산 및 재련 공장 보유는 IRA 법안 시행 국면에서 동사의 강력한 비교 우위 특징이다.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메이저들의 OEM사들과 협력 관계도 확장 중이죠. 당연히 IRA 법이 적용되면 미국의 광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죠. 테슬라와 볼kswagen에 이어 지난달엔 GM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계약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특징은 약 1억 9,800만 달러의 선진금을 받는다는 점과 단순 MOU가 아닌 상호 구성력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기간 내에 캐파를 확장하고 품질을 만족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계약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 돈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에 8억 4,900만 달러. 그렇죠. 영업이익은 3,300만 달러. 내년에는 4,433만 달러.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이 39%로 굉장히 높은 그러한 좋은 기업이다. 지금 6조 한 5천억 되니까 10조까지는 한번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이 니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5위 리튬 생산 업체 니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QM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에버멀도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올해는 또 내년에는 또 글로벌적으로 한번 서학개미 역할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리튬에 대해서 좀 제가 미리 하고 싶었는데 게을러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안 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시고 오늘 이벤트 것도 보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